안녕하세요. 제지입니다. 오늘 나온 기업 인기 리포트 순위 1위부터 6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ABL 바이오, 넥스트 유한양행, FDA 1차 치료제 가능성 떴다. 리포트의 내용이 부실하여 이상훈 ABL 대표 인터뷰 내용으로 보충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별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담도암 이중항체 치료제 ABL001 임상 2.3상 승인 목표. ABL001이 허가를 획득하면 로열티 기반의 꾸준한 연간 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내년까지 최소 3건 빅파마 기술 이전 목표. 임상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닦기 위해 세계 이중항체 ADC 프로젝트 중 2개에 대해선 이미 원숭이 독성 실험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중항체 ADC 개발이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ABL 바이오의 개발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셋째, 내년 상반기 파킨슨병 ABL301 임상 1상 결과.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ABL301은 25년 상반기 임상 1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뇌 투과율 및 안전성이 확인되면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2위, 4위 현대차 2024 CEO 인베스터 데이. 전일 현대차 2024 CEO 인베스터 데이 이후 총 6개의 리포트가 발행되었습니다. IM증권에서 목표가 36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주주 환원율 35% 이상, 인도 IPO 후 추가 확대 가능. 7월 이후 주주 환원 정책의 규모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30에서 33%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전일 발표된 주주 환원율은 25년에서 27년 최소 35% 이상으로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상장 예정인 HMI의 IPO 유입 현금에 대한 활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HMI 상장 이후 추가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전기차 목표는 27년 84만 대로 하향, 하이브리드 목표는 28년 133만 대로 상향. 전기차 판매 목표는 하향했지만 30년 200만 대의 장기적인 목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기적인 EV 수요 둔화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으나 고수익 차종인 하이브리드 판매를 늘려 투자와 장기적인 전기차 전환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10개년 투자 120.5조 원으로 상향. 중장기 투자 계획은 23년 CID 대비 10%로 상향했습니다. R&D에 7.1조 원, 울산 신공장, 신흥시장 생산능력 확대 등 캐펙스에 4.5조 원을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말에는 페이스카가 SDV 테스트카로 출시될 예정이며 점차 투자 회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확대 기대,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견조한 이익 흐름과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우수한 주주환원 등의 투자 매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이번 CID에서 가장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사료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 38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3위, 하이브. 진지하게 바닥을 고민해야 할 때.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3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첫째, 4분기부터 내년까지 꾸준한 비중 확대 및 최선호주 유지.
산업의 두 가지 악재는 마무리 수순이고 BTS의 완전체와 위버스 구독 모델 도입을 통한 성장의 순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두 가지 악재의 마무리. 첫 번째 악재는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중국향 앨범 공동 구매 감소인데 고점 대비 중국 비중으로 추정되는 30에서 50%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어도어 이슈로 최근 하이브가 미니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영과 프로듀싱이 분리되지 않았던 유일한 레이블이었던 어도어가 정상화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뉴진스의 성장 둔화 우려인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최근의 주가 하락폭을 감안하면 해당 우려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게임 산업 내 주주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배려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향후 1년 내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은 BTS의 완전체 컴백과 위버스의 구독 모델 도입이며 IP의 가치가 플랫폼의 가치라는 공식을 감안할 때 상호 간의 시너지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위, 상하 프론테크. 미국향 화재, 폭발 방지 배터리 모듈 공급 확정.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삼성 SDI의 저력 확인, 동사의 배터리 모듈 사업 가시성 확보. 이번 계약은 전기차 화재 리스크가 커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은 폼팩터인 각형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계약이 예상보다 일찍 확정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배터리 관련 매출 현재 대비 5배 이상 커질 수 있어. 상하 프론테크는 전일 확정된 삼성 SDI와 GM의 계약에 따른 캡 아세이의 메인 벤더로서 현재 미국 공장을 건설 중이고 기계적인 완공은 연내에 확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스텔란티스 물량의 일부를 공급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며 스텔란티스 향의 메인 벤더는 신흥 SC입니다. 동사의 미국 캡 아세이 공장 풀 가동 시 1,600에서 2,000억 수준의 매출로 현재 대비 5배 이상 성장할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특수 소재와 배터리 모듈로 중장기 성장 가시성 확보. 위성통신용 특수 소재, 수소 생산과 ESS용 멤브레인의 해외 고객사들을 확보한 데 이어 배터리 캡 아세이 모듈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동사의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특수 소재 사업은 이익률을 높여주고 캡 아세이는 외형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위, 현대 오토에버. 완성차 신사업 발표에 따른 리레이팅.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엔터프라이즈 IT. 현대차 2030년까지 생산 능력 최소 100만 대 확대. 향후 10년간 현대차 그룹의 대대적 증설 사이클이 가시화됨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IT 부분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성장에 기인한 외형 성장세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신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대 오토에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차량용 소프트웨어. 현대차 SDV,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 현대차의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 역할인 SDV를 구현해내기 위해 현대 오토에버의 모빌리진 사업이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향후 양산 라인업까지 SDV 소프트웨어 적용을 확산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업 리포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